자, 남자 한 명이 길 모퉁이에 서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별 신경 쓰지 않고 모두 그냥 지나가요. 자, 근데 5명이 똑같이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 명이 있을 때에 비해 4배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하늘을 응시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그 수를 15명으로 늘렸더니 무려 45%,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자, 조금 더 수를 늘렸더니 지나가는 행인의 무려 80%가 다 같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1968년 미국의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 내용입니다. 자, 이 실험의 결과로 스탠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것을 사회적 증거, 소셜 프루프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단어, 사회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우연히 어느 식당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또는 그 식당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저 집 맛집인가 보다. 나도 언제 한번 저 집 가서 식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을 해가면서까지 먹는 음식은 당연히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먹고 났더니 맛이 별로예요? 그러면 내가 음식 맛을 잘 모르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음식점들은 일부러 줄을 길게 세우기도 합니다. 좌석을 늘리거나 종업원을 늘릴 이유가 없어요. 알아서 기다려주기 때문에. 관공서나 편의점에서 불우이웃 돕기 저금통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저금통이 비어있을 때보다 어느 정도 차 있을 때 잔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팁 문화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바에 팁을 넣는 통이 있어요. 영업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여기에 동전이나 지폐를 일부러 넣어 놓습니다. 그래야 팁이 더 많이 쌓입니다. 자, 얼마 전에 살펴본 편승 효과와 비슷한데요. 편승 효과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편승해서 따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적 증거는 편승 효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어떤 사회적 증거가 있으니 이게 옳은 것이다 또는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이나 판단에 편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 증거는 단순히 베스트셀러나 맛집을 찾는 근거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케네스 크레이그 교수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사람이 경험하는 고통의 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피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똑같이 전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피험자도 고통을 덜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회적 증거를 이용해서 어떠한 행동이나 성향을 교정하는 방법을 발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보 인형 실험으로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의 엘버트 반두라 교수. 이 교수가 개를 두려워하는 유치원생들을 모아놓고 한 꼬마 아이가 개하고 굉장히 재밌게 노는 모습을 매일 20분씩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단 나흘 만에 무려 67%의 아이들이 개를 데리고 놀이기구에 올라간다든지 함께 재밌게 노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믿음이 내가 그렇게 행동하거나 믿게 하는 증거로 작용하는 것을 사회적 증거라고 합니다. 이게 반대로 역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곳에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인다든지, 언론이 좋은 취지로 사회 고발을 했는데 그러한 범죄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라는 부정적인 사회적 증거 법칙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깨진 유리창 법칙이 있습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처럼 사소한 것을 방치해두면 나중에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범죄 심리학 이론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도 나중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독해 코드, 소셜 프루프, 사회적 증거 개념을 여기까지 살펴보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문맥상 적절한 어휘 찾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사회적 배경이 있으면 정말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사회적 증거는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증거의 장점, 유용한 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네요. 자, 차가 꽉 찬 주차장이 있는 레스토랑은 일반적으로 최고의 음식을 제공한다. 이게 사회적 증거죠. 차가 많으면 손님이 많다. 손님이 많으면 음식이 맛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보다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인생에서 실수를 더 적게, 더 많이 저지를 것이다. 자, 어떤 것일까요? 사회적 증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다음 문장을 살펴봐야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사회적 증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앞 문장에서 대부분 이 사회적 증거는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용한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실수를 더 적게 하는 것이겠죠. 자, 다음 문장을 보면 확실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앞에 모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하면 당신도 차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앞에 운전자들이 차선을 변경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게 사회적 증거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주목함으로써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자, 운전자를 따른다면 또는 운전자를 무시한다면 도로에서 무언가에 부딪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앞에 운전자들이 차선을 다 바꿨어요. 나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앞에 운전자들을 따르지 않은 거죠. 무시를 한 거죠.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은 나쁜 목적을 위해 사회적 증거를 만든다. 자, 이런 종류의 사회적 증거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이롭게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자, 사회적 증거가 악용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자, 고1 모의고사라 비교적 쉽게 풀립니다만은 그래도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더욱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살펴보실까요? 2021년 6월 고2 모의고사 35번. 문맥상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요즘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이 사회적 증거의 법칙이 더욱 빠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다룬 지문입니다. 어떤 콘텐츠에 좋아요가 많으면 사람들은 그걸 사회적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으니까 이게 더 좋거나 재미있거나 그런 콘텐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를 보죠. 소셜미디어에서 생겨난 흥미로운 현상은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이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면 사람은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가 더 쉽다. 만약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는 사람이 우연히 친구라면 그때 사회적 증거는 사람들이 그들의 친한 친구들의 판단에 두는 신뢰에 의존할 뿐만 아니라 또래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더욱더 큰 힘을 갖게 된다. 자, 여기서 peer pressure, 또래 압력 또는 동료 압력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그 집단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또는 동일한 행동을 하도록 가해지는 어떤 사회적인 압박을 뜻합니다. 또래 사이에서 나만 그렇게 안 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죠. 그걸 또래 압력이라고 하는데 이 또래 압력에 대해서도 다른 콘텐츠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어떤 문제에 대한 영상은 그 자체로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얻으면 더 신뢰할 수 있다. 계속 사회적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친구에게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할 때 표정 등의 비언어적 단서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이게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을 모르고 보면 일단 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래의 이야기가 나와서 뭔가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사회적 증거라는 개념을 지금 알고 보시면은 방금 읽은 문장은 사회적 증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non-verbal, 비언어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는 아닐 비자죠. 그렇다면 언어가 아니라는 것인데 즉 글이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스처나 표정이 되겠죠. 여기에서도 facial expression, 표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사회적 증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생뚱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답은 바로 요 3번이죠. 사회적 증거 개념을 알고 있으면 비교적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뒷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모두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회적 증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SNS에서 사회적 증거에 의해 좋아요가 많은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이거나 재미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그 컨텐츠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인간만이 아닙니다. 이 알고리즘도 사회적 증거를 찾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노출을 시켰을 때 사람들이 구독을 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아, 이 컨텐츠는 좋은 컨텐츠이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더 널리 퍼뜨려줍니다. 더 널리 퍼뜨려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고 구독과 좋아요가 더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어서 보고 계실 건데요. 그러면 좋아요 눌러 주셔야 됩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 컨텐츠가 좋은지 어쩐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누르셔야 그걸 사회적 증거 삼아서 아, 좋은 컨텐츠구나 생각하고 더 퍼뜨려 줍니다. 얘가 참 단순해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저희도 더 기운내고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꾹꾹, 아니 살포시라도 눌러주십시오.